오늘 삼삼공 온에어는 눈망울이 아주 아름다운 증권부 김은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장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증시 변동성이 사실 지난해 뭐 탄핵 정국부터 해서 오늘 계속 얘기했던 이 관세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코스피에서 좀 반짝반짝 무언가 불을 밝히고 있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바로 연기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최장 순매수 행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떤 걸 사고 왜 사는지 이런 거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연기금의 그 최근의 그 행보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증시도 보면요, 연기금이 순매수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얼마나 오래 매수를 했냐 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총 4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앞서 말했다시피 최근 국내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리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28일 같은 경우는 10거래일 만에 2,600선이 붕괴됐고요. 예. 그래도 이날의 연기금은 순매수세를 유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보편과세 그리고 중국에는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좀 고조됐는데요. 뭐 물론 오늘 관세 감면 가능성이 좀 제기되기도 했지만 어제 같은 악재 속에서도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12월 말부터 연기금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제 사고 있어서 지난달에도 이거 관련해서 기사 한번 쓰신 거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화면으로 잠깐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사고 있는 종목들이 딱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그럼 최근의 흐름이 좀 바뀌었는지 아니면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어떤 종목들을 연기금이 픽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좀 비슷한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2월 지난달 한 달간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로 확인됐고요. 예. 삼성전자를 총 4조 2,976억 원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 순위만 봐도 금액만 봐도 되게 압도적인 수량인데요. 또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를 5,943억 원 담으면서 순매수 3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도체주도 사실 관세 리스크 피해갈 수 없잖아요. 왜 담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수출주인데요. 네. 그럼에도 왜 반도체주를 연기금이 살까를 보면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 기조가 올해 좀 견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자본 지출이 전년 대비 37.9%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초에 중국의 저비용 AI 모델이 이제 딥시크가 출현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좀 감소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왔지만 올해 빅테크 업체들이 나온 전망을 보면은 AI 경쟁이 계속 지속되면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고사양 반도체를 좀 많이 매수할 것이다.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중국에서 이제 신제품 교체를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으로 이른바 이구환신 정책이 있는데 이 효과로 이 PC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범용 메모리 수요가 좀 회복이 기대된다. 이런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 범용 메모리 재고 부담이 완화가 확인될 경우에 하반기에 반도체 업체들의 펀더멘털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AI 관련 지속 투자,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기대되는 부분이 첫 번째, 그리고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화랑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도래하고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였던 것 같고, 이어서 다른 종목은요? 네, 연기금의 이제 순매수 2위 종목을 보면은 2차 전지 배터리 제조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LG에너지 솔루션 역시 2차 전지 업체로서 이제 수출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타격이 크게 예상되는 업종입니다. 근데 연기금은 지난달 LG에너지 솔루션을 962억 원, 1,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예. 그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LFP 배터리 양산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좀 호재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연기금의 매수 포인트가 된 것으로 좀 분석되고요. 네. 증권가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의 잠재력이 좀 과소평가됐다 이런 분석을 나오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매출과 이익 기여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예. 또 추가적으로 올해 1분기부터 테슬라의 신형 모델 Y 주니퍼에 원통형 배터리를 출하하면서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좀 가시화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연기금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매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LG엔솔의 ESS 부분이 다소 시장에서 그렇게 그 가치만큼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테슬라의 신형 모델 Y의 원통형 배터리 출하하는 점, 요런 이제 두 가지 메리트를 좀 꼽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들도 기업들도 궁금한데. 네, 연기금의 네. 이제 순매수 4위와 5위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예. 이 4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는 현대건설이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모두 금리 인하 수혜 주인데요. 일단 우선 연기금은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557억 원 매수했습니다. 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앞서 말했다시피 금리 인하로 성장주로서 수혜가 기대되고 또 고환율 국면에서 이 환차익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 부담을 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요소가 주요 매수 포인트로 평가되고요. 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4월에 5공장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이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의 성장성이 두각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 연기금의 순매수 5위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달 연기금이 514억 원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현대건설도 앞서 말했다시피 금리 인하 시 부동산 건설 경기가 좀 개선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데 특히 현대건설은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현대건설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대규모 비용 반영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했는데 예. 올해 연간 실적 가이던스로 영업이익을 9,620억 원, 전년 대비 3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네. 좀 크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예. 증권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택 건축 부문에서 도시 정비와 투자 개발 사업을 바탕으로 중장기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 뭐 긍정적인 전망을 나왔고요. 또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총 5,100억 원에 달하는 송정 공사를 수주하면서 수출 모멘텀이 부각되는데 이런 것도 좀 저평가 관점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라. 그래서 좀 연기금이 매수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의 매수 전략을 좀 따라가 봐도 될까요? 연기금은 보통 이제 성장성이 있는 종목,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에서 했다는 점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상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연기금의 매수 전략도 잘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삼삼공 오네어는 김흥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